오늘은 조선일보보다 더 조선일보 같은 기사를 가져오셨죠? 네. 정말 화면 한번 띄워주십시오. 제가 이거 보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조선일보 사설을 읽는 것보다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상당했습니다. 한겨레 기사죠. 네, 한겨레 기사이고요. 성한용님이라는 분의 기사입니다. 얼굴이 조선일보상인데? 이런 이야기 또 아니 이거 좀 다른 너무한가? 얘기긴 한데 액트치오 관련해서 그 대표의 관상이 히딩크랑 닮아가지고 사기꾼 관상이 아니라는 증권가 분석이 돌아서 맞아요. 논란이 일었어요. 히딩크 관상이신데 뭐 이분도. 나라가 진짜 이상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의 최적기에 지금 와 있다. 그래서 윤석열과 이재명만 합의를 하면 되는 문제다. 그렇게 되면 정치 양극화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고 윤석열은 식물 대통령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걸 한겨레에서 이 로드맵을 알려준다고? 네, 그래서 한겨레가 윤석열 구하기, 뭐 라이언 일병 구하기처럼 윤석열 대통령 구하기 작전에 나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음 장 좀 넘겨주십시오. 기사의 이제 첫 번째 부분은 쭉 그동안 개헌을 시도했었던 대통령제가 옳지 않은데 뭐 그런 역사들을 쭉 그냥 읽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넘겨주십시오. 혓바닥이 쭉쭉쭉. 길어요. 자신이 없나 봐요. 야, 손을 지금 너무 뻗었어? 네, 시원시원하네요. 네, 여기서부터 보겠습니다. 그래서 개헌의 당위성은 지금 시기 와서 오히려 더 커지고 있다. 왜 필요하냐라고 하면서 이유를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먼저 5년 단임제를 그만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대통령 탄핵 사태 같은 경우가 발생하면 불안정성이 극대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미국처럼 말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지금 미국처럼 정치가 불안한 나라가 있습니까? 내전을 눈앞에 내전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인들이 걱정하잖아요. 자기 나라에서 트럼프가 이기든 바이든이 이기든 내전은 일어날 것 같다. 이렇게 응답하는 거 아닙니까? 정세를 잘 못 읽으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 장 넘겨주십시오. 네, 그 다음은 정치 양극화를 막기 위해서 개헌을 해야 된다라는 논리인데요.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유권자들, 일단 국민을 주권자가 아니라 유권자라고 표시하는 것도 그 권한 자체를 굉장히 축소해서 해석하는 이제 경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투표하는 뭐라고- 사람이라고 네. 하는 거군요. 뭐라고 말하냐면 제도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까지 몽땅 대통령 한 사람 탓을 한다. 대통령이 국정 최고 책임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지금 내가 불행한 것은 다 대통령 때문이라고 착각을 한다. 야. 그러니까 국민들이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 진짜 문제가 많구나. 대통령을 잘 뽑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누가 그래? 국민들이 이렇게 착각을 하니까 여야가 혐오와 증오를 부추기는 적대적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래서 국민 탓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요. 정치가 이 엉망진창이 되는 것도 국민 탓이고. 미개한 국민들이 한 사람의 팬덤을 가지고 이 지경을 만들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네요. 네. 그리고 사실 나라가 이렇게 엉망진창이 된 게 윤석열 집권 이후에 엉망진창이 됐으니까 윤석열이 끌어내리는 것, 윤석열을 탓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닙니까? 아, 윤석열이 이종섭한테 전화 안 했으면 대통령 탓을 안 하잖아. 윤석열이 그 가운데 있잖아요, 항상. 윤석열이 용산으로 옮기지만 않았으면 이태원 사고가 안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의 책임을 묻고 있는 건데 얘는 무슨 개소리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조선일보에서도 요새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경우가 없는데 조선일보보다 노골적으로 국민을 무시하는 이게 무슨 용기지? 네, 엘리트주의에 찌든 그런 기사였습니다. 넘겨주십시오. 네,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의 정치 지형에서는 윤석열과 이재명 두 사람만 합의하면 개헌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개헌에 대한 이 사람의 생각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국민 중심의 국민을 위한 개헌이 아니라 정치인 두 사람이 합의를 하면 개헌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헌을 왜 우리 국민이 해야 되는 겁니까? 네, 넘겨주십시오. 미국에 사는 사람인가 봐. 미국인인가 봐. 네, 그러면서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이야기들. 윤석열이 식물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은 상황인데 레임덕에 빠지지 않고 대통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가 개헌이다. 그러면서 이제 개헌을 하게 되면 관련한 협상은 국회에 맡기고 윤석열은 2년 동안 노동교육연금 개혁에 주력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탄핵을 나왔어요. 피할 수가 있대요. 근데 우리가 지금 노동교육연금 윤석열이 하는 거 개혁이라고 합니까? 그러니까요. 개악이라고 하잖아요. 노동계에서도 반발하고 교육계에서도 반발하고 국민들도 다 분노하고 있는데 이거를 잘 하라고 한겨레가 밀어주고 있는 거죠. 전 너무 놀랐습니다. 네. 네,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대통령 한 사람 쫓아낸다고 끝나지 않는다라고 다시 국민을 막 가르치려고 들면서 지금이 개헌의 최적기인데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요. 저는 한겨레 신문이 지금 사라질 최적기를 맞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위기의식을 좀 가지셔야겠습니다. 네. 전 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로 끝나는 게 너무 열받았어요. 뭐 어떻게 생각해 개소리지. 저 그래서 메일 보낼 뻔했어요, 사실. 너무 화가 성분이라고 나가지고 하나? 그러니까요. 성한용 기자님 메일로 이렇게 항의를 할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딜 가나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인간들이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다 있는 것 같습니다. 한겨레에서 이런 논평을 낼 정도면은 진보 진영에 있는 지식인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근데 일부 진보 진영에 있는 지식인들이 국민들을 개돼지로 보는 시각이 매우 심각한 지경이거든요. 맞습니다. 얼마 전에 무슨 교수라고 하는 사람들 3명이 나와가지고 지금 민주당 내에서 이런 당원 주권의 확대 움직임을 굉장히 비판하는 패거리 무슨 팬덤 문화, 막 우리 정치를 망치는 나는 이런 식의 분석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그런 사람들이 자기 팬덤이 없어서 서운한 건가라는 정도까지 난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이걸 이렇게 억울하거나 질투가 아니면은 사실 조국 대표에 대한 그 이전에 조국 그 사태죠. 사태라고 이제 명명했던 2017년에 그 검찰개혁 집회 때 진보의 일부 사람들은 조국이라는 사람에 대한 질투심에 강남좌파에 대한 열등의식 때문에 안 나온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네가 뭔데? 우리가 왜 조국을 지켜? 이런 사사로운 감정들, 정말 나라를 걱정하지 않는 그런 사사로운 감정들 있잖아요. 이 지식인 성환용 이 사람도 딱 그런 타입인 것 같습니다. 국민들을 가르치려고 들고 네. 니네는 아직 잘 모르지? 개헌이라는 게 굉장히 좋은 거야. 착각하지 마. 저는 근데 진짜 너무 안타까운 게 지식인이 쌓은 그 지적 재부라고 하는 것이 개인이 쌓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적으로 쌓인 그 지적 재부를 어떻게 하면 사회를 위해 국민을 위해 쓸까를 고민하는 게 참된 지식인의 모습인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 사회에 그런 참된 지식인들이 완전히 실종이 된 것 같아요. 국민을 우습게 여기고 그걸 가르치려고 드는 그런 가짜 지식인들 네. 이런 엘리트주의에 찌든 지식인들만 남아있지 않나. 네, 그럼 이분들도 다 도태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달라지고 있다는 흐름을 전혀 못 느끼시는 것 같아요. 한결에 착각하지 마. 자, 넘어가고요. 그 다음 PPT 보여주십시오. 제가 그 이거 가져오신다 그래가지고 안 하려고 하다가 조선일보에서 좋은 기사를 내줬길래 제가 가져왔습니다. 조선일보에서 난 기사예요. 연구원 출신 야당의 초선 황정아 25개 출연연에서 연구기관에서 여의도 와서 보고하라고 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기사를 났길래 아 황정아라는 분이 또 너무 훌륭한 분이구나. 조선일보가 누굴 까기 시작하면은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를 우리가 알아보면 되는 겁니다. 내용 보겠습니다. 네, 황정아 의원이 당선되자마자 25개 정부 출연 연구기관으로부터 국회에서 업무 보고를 받겠다라고 해서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논란이 없어. 근데 그 연구기관에서 일하는 직원 중에 마치 우리가 액트지오를 찾아가지고 뭐죠? 그 계약을 맺으려고 입맛에 맞는 업체를 찾아다닌 것 마냥 어떤 연구원 한 명을 인터뷰를 한 것 같아요. 이 취지는 뭐냐면은 이 과학기술 이분이 과학자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과학기술계의 지금 현황을 빨리 파악을 하고 그거에 맞는 대책을 세우려고 한 거죠. 그래서 자료를 보내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밑에 보면은 이런 자료를 가지고 와서 보고를 하는 것은 지나치다라는 의견이 과학계에서 나오고 있다. 과학계를 뭉뚱그려 놓고 있어요. 과학계는 엄청 넓어요. 자, 넘어가고요. 그러면서 이제 국회에서 업무 보고를 받는 문제, 뭐 이런 것들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넘겨주시고요. 네, 그리고 밑에 이제 황 의원이 출연연에 권위를 세우기 위해 과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어디서 나오는지 정확하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논란도 의혹도 국민은 모르는. 조선일보에서 나오는 의혹이에요. 일각에선 아는 사람이 더하다. 일각이 어딘지를 알려주셔야 된다니까. 상임위 소속 기관의 군기를 잡기 위한 갑질 아니냐. 네, 자기 눈으로 세상을 그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넘어가세요. 이거에 대한 이제 그 입장을 밝혔습니다. 황정아 의원이 이미 당에서는 과방위 구성을 마치고 상견례까지 진행한 상황에서 지체할 필요가 없다고 봤고. 한시라도 빨리 들어야 된다. 그리고 무리한 일정 조정이나 자료 요청에 대해서는 기관들이 늘 준비해 놓는 수준의 현안 보고를 요청했다는 거예요. 더 특별히 준비해 놓을 게 없었는데 일을 그동안 안 했다면은 아주 조급하게 준비를 했어야겠죠. 그리고 각 기관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서 일정을 잡았다. 이렇게 이제
해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게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일이고 저렇게 일을 해야지라는 생각이 딱 들었거든요. 기사를 보자마자. 그래서 황정원 의원을 너무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조선일보 감사합니다라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자.